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이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 그리고 그 수혜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이 투자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신다라고 하면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정보들 드리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 급등 타이밍이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최근 이제 찍어드린 영상 중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좋아해 주신 종목 제2의 에코프로비엠으로서 40배 성장 자신을 하는 이 포스코 케미칼 관련된 영상 찍어드리게 되면서 여기에 이제 이 영상의 수혜주로서 좀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렸었던 이 웰크론 한택이라는 종목 제가 이제 찍어드렸었던 당시가 여기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7월 18일 당시 때 웰크론 한택 그러면서 이제 포스코 쪽으로 2차 전지 폐배터리 양극재 그리고 이제 리튬 추출 장비 납품하라는 업체로서 이 종목을 이제 소개를 시켜 드렸었던 것 같아요. 바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재료가 나오게 되면서 거의 이제 최저점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찍어 드렸었는데 지금 3,000원대부터 4,700원까지 한 2주도 안 되는 타이밍에 일주일 조금 더 걸렸는데 50% 이상 지금 급등을 했다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시청을 해주셨던 영상이기 때문에 다들 수익들 축하드린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영상 시작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AI 로봇 450조 투자가 들어가게 되면서 휴림 로봇 다음으로 10배가 뛸 수 있는 대장주 종목 오늘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과 함께 체크를 해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영상 시작해 볼게요. 삼성전자가 미국에다가 상표권을 삼성 보수로서 이제 출원을 했습니다. 결국에 이제 세계 최대의 시장인 북미 지역 이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천명을 한 거고 삼성전자 쪽에서 지금 이제 의료기기 인증 절차를 미국 FDA 쪽 이쪽으로 지금 인증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 웨어러블 로봇 잼스 지금 이제 내년이 아니죠. 올해입니다. 다음 달 이제 출시 예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로봇 양산 지금 국내에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수원 캠퍼스 아니면 화성 캠퍼스 쪽으로 진행이 되는데 아무래도 로봇이 지금 시장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R&D가 굉장히 이제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R&D 센터 쪽으로 지금 유력하게 수원 쪽 캠퍼스로 지금 같이 협력이 들어갈 것으로 국내에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쪽에서 지금 이 로봇 사업을 지금 이제 소비자 경험 부분 그러니까 이제 가전 쪽하고 같이 이제 부분을 나눠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쪽에서 이제 1차에서 3차 협력사의 삼성 로봇에 대해서 위탁 생산과 그리고 이제 로봇 장비는 반도체나 가전 장비하고는 다르겠죠. 그래서 이 장비 개발을 지금 요청을 들어갔다. 그래서 여기서 수혜주 종목들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로봇 산업이 현재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 이제 막 개발을 하고 아직 시장에 있어서 본격적인 매출도 발생을 하지를 않고 있는 개화기 시대다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산업 초기 단계 때 주목하셔야 되는 섹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도 잘 팔고 핸드폰도 잘 팔고 냉장고랑도 잘 파는데 왜 로봇에 투자를 하냐? 결국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로봇 같은 경우는 반도체의 새로운 플랫폼이다라는 거예요. 2000년대 당시 때 PC가 엄청나게 이제 인터넷이 통하게 되면서 PC가 엄청 팔리게 됐었죠. 그리고 이제 2010년대 같은 경우는 애플
애플이 이제 스마트폰 시장을 개화를 하고 나서 스마트폰 시장이 최근까지 10년 이상을 폭풍 성장을 해냈고요. 그러면서 이제 2020년대 같은 경우는 전기차 시대가 이제 개막을 하면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액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따른 각각 다른 시대가 개막이 되게 되면서 반도체가 빅사이클이 오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 10년 전에 20년 전에 전기차가 굴러다닐지 뭐 우리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10년 전만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스마트폰이 걸어다니면서 인터넷을 하고 아주 그냥 고화질의 동영상을 보고 영상 통화를 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상상이나 했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다가오고 있는 이 로봇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전혀 어색하시지 않으셔야 된다. 지금 작년, 재작년 코로나 사태 이후로 원래 로봇 시장이 점진적으로 1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그래도 잘 성장은 하고 있지만 매출 캐파가 굉장히 낮은,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시장이 맞았습니다. 근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비대면 수요라던가 아니면은 고령화에 대한 우려들,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폭발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최저임금이 10,000원이 넘어가는, 인건비가 폭등을 하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 대한 로봇 시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점진적으로 한 10%, 15% 성장을 하다가 코로나 이후로 지금 완전 이제 성장에 대한 기울기가 가파르게 연평균 30%에서 40% 성장까지 지금 일어나게 됐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길을 가시다가 보면은 뭐 카페에 들어가 보신다라고 하면은 카페에 이 음료수, 커피를 이제 담아가지고 이동을 해주는 서빙 로봇들 같은 경우는 한 번씩 보셨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제 뭐 마찬가지로 또 카페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점원이, 사람이 이제 주문을 받는 게 아니라 뭐 이제 그 키오스크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기계가 있어서 여기 이제 이 서빙 그리고 주문 로봇까지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슬슬 실생활에서 만나는 게 굉장히 빈도수가 잦아지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로봇에 대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로봇에다가 완전 자율주행을 도입을 하고, 그렇게 되면서 AI 데이터 센터 수요라던가 자율주행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에 따라 가지고 빅사이클 시장, 로봇에 대한 빅사이클 시장으로서 도입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로봇과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로 연결이 되면서 사실상 PC에서 스마트폰으로 진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트랜지스터가 5배, 아니면은 지금 이제 2010년대 이후로 뭐 데이터 센터 건설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 같은 경우는 트랜지스터가 10배. 그러니까 해당 부분이 기술 발전이 들어가게 되면은 판가가 인상이 되게 되면서 반도체 업체들의 굉장히 이제 좋은 시장들이 열리게 되는 건데,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로봇이나 A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10배, 100배가 들어가는 엄청난 집약 산업이 될 것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로봇에다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 또 다른 시장이 열리게 되면서 로봇이 지금은 상상은 할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사람 같은 로봇이 등장을 하게 될 것이고, 해당 부분이 사람들을 많이 대체를 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미래 투자가 450조로 들어가고, 초기 로봇 단계인 이 초기 로봇들이 이제 드디어 출시가 진행이 되고 양산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발생을 하는 게 올해 하반기부터 처음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적적인 부분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돈들은 모이게 되고 주가 같은 경우는 상승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테슬라 AI 데이 휴머노이드 시제품을 발표를 한다. 휴머노이드가 뭐 미국 말인데 사람을 닮은 로봇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봇이다. 그래서 지금 작년 테슬라 AI 데이 당시 때 2022년, 그러니까 올해 AI 데이 두 번째 AI 데이를 연다라고 했을 때 로봇 시제품을 공개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사람과 굉장히 비슷한 체형이고 올해 이제 텍사스 쪽에서 그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행사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해당 지금 안드로이드 이름이 옵티머스입니다. 휴머노이드 이름이 옵티머스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굉장히 비슷한 체형이고 뭐 키도 한 170 정도. 그리고 이제 무게 같은 경우도 뭐 그렇고, 그리고 뭐 이제 들 수 있는 뭐 20kg 무게를 그냥 들 수가 있겠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이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추측을 하건데 이 AI 데이에 있어가지고 휴머노이드에 대한 부분이 지금 막 무슨 우리가 기대를 하는 엄청난 기술 발전을 보이기보다는, 제가 본다라고 했을 때 자율주행 기술력을 결국엔 과시를 하기 위해서 옵티머스를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 AI 데이에서 이 지금 이 휴머노이드 이 옵티머스가 자율주행, 그러니까 스스로 걸어 다니는 것만 해도 대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자율주행과 로봇 비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지금 자율주행, 그러니까 운전이 진행이 되는 당시 같은 경우는 도로에 차선이 있습니다. 규격이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은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자율주행 운행을 보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으로 돌발 변수에 대응이 비교적으로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일상생활에 로봇이 쓰이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 수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무슨 뭐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는 로봇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먼 과제겠죠. 그래서 이 로봇 딥러닝이 굉장히 먼 과제다. 지금 현재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딥러닝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과정이냐라고 하면은 전 세계의 수많은 테슬라 자동차들이 데이터를 미국 본사나 상하이에 있는 데이터 센터로 데이터를 보냅니다. 그럼 이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슈퍼컴퓨터가 1초에 100경번씩 계산을 해가지고 해당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경우의 수를 전부 다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자율주행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자동차에 있는 이 통신 반도체에 있어가지고 데이터 센터로서 통수신을 하겠죠. 그럼 여기서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행동을 해야 돼 하면서 이 자동차가 이제 자율주행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지금 로봇 딥러닝 같은 경우는 자동차만 해도 지금 한 4년, 5년 딥러닝을 하고 있는데 완전 자율주행이 안 되고 있겠죠. 그런 상황에 있어서 로봇 딥러닝 같은 경우는 먼 과제다. 대신에 결국에는 다가갈 과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테슬라 데이 같은 경우는 연기가 됐어요. 원래 8월 19일에 진행이 되기로 했었는데 9월 30일로 한 달 이상 연기가 됐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여기 이제 트위터로 언급을 했었던 게, 테슬라 AI 데이가 9월 30일로 연기가 되는데 지금 옵티머스 프로토타입 로봇입니다.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제품이 그때까지는 작동을 할 것 같다. 그러니까 9월 30일로 연기를 한 이유가 뭐다? 로봇 때문이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 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혁신이 나올지,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두 발로 서서 걸어가는 이 구동만 해도 대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자율주행을 도입을 한다. 실질적으로 직접 걸어간다. 라고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로봇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혁신적인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 결국에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는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로봇 쪽으로 도입을 했다라는 데에서 기술 개발에 대한 광고 효과가 굉장히 크겠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로봇 도입 같은 경우는 초기 단계예요. 초기 단계. 그러니까 메인 CPU 기능을 인간이 하는 초기 단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 생각을 하고 뭐 무슨 이제 기능을 내린다라고 하면은 그런 내용에 있어서 사실 지금 로봇이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인간이 이런 명령을 내렸으니까 이렇게 움직여야 돼, 이렇게 움직여야 돼 하는 이 구동 부분에 대한 CPU만 지금 인공지능 반도체가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게 삼성 쪽의 웨어러블 로봇 잼스입니다. 결국에 잼스가 자체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움직이는 그런 운동 신호, 신경들 신호를 받아서 운동을 보조하는 역할이거든요. 이게 지금 로봇 도입의 초기 단계라는 거예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현대차 쪽에서 인수합병을 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이 로봇 개 같은 경우도 지금 얘가 그 산업 현장이나 전쟁 현장을 관찰을 해서 이 카메라를 토대로 지금 이 카메라를 보고 있는 사람 쪽으로 정보 전달만 해줄 뿐이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수한 그런 수행들을 자동적으로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가정로 로봇, 서빙 등의 상업 로봇이라고 하던가 로봇계 등 같은 지금 현재 로봇 도입의 초기 단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통제된 상황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 도입의 초기 단계 같은 경우는 통제화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로봇의 선제 도입은 기업 안에서 공장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이제 네이버 신사업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랑 5G 로봇 테스크베드를 형성을 해서 네이버 신사옥에서는 굉장히 수많은 삼성전자의 혁신적인 로봇들을 그 통제된 상황 안에서 건물과 뭐 공원 안에서만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쪽에서 선제 도입이 되게 되면서 이제 막 로봇 시장이 개화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글로벌 90% 기업의 결정권자가 5년 내에 회사 안에다가 자율이동 로봇 배치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팬데믹 이후로 지금 이제 물류 회사 같은 경우는 물류량이 폭증을 하다 보니까 공급망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류 등에다가 기업 내부에서 로봇을 선제적으로 도입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서비스용 로봇 같은 경우는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과 함께 IT 업체들이 함께 이제 선제적으로 기업에다가 도입이 되겠다. 여러분들이 보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배달이라던가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실 방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자율주행 차는 차선을 통해 가지고 가게 되는데 배달이나 지금 자율주행 로봇이나 그러니까 로봇이 지금 법적으로 차예요, 차. 근데 차도로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인도에는 차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배달이나 자율주행 로봇이 도입이 지속적으로 미뤄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업 내부에서 통제된 환경에서 그러니까 이 기업 내부에서 진행이 되는 게 실용화가 빠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비스 로봇이 지금 추월이 가시화가 되고 있어요. 2022년 지능형 로봇 실행 계획 정부 쪽에서 발표를 한 보고서인데 유럽 자동차 산업이 악화가 되면서 글로벌 산업용 로봇이 오히려 올해 역성장했다라고 보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러시아 쪽이 전쟁을 펼치다 보니까 뭐 르노 같은 경우는 러시아 시장에서 아예 완전 철수를 해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유럽 완성차 업체들이 상황들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여기 이제 자동차 산업이 악화가 되면서 역성장을 하게 됐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서비스용 로봇 같은 경우는 111억 달러 13% 굉장히 큰 성장을 보여줬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글로벌 산업용 로봇을 추월이 내년 이후에는 이제 서비스용 로봇이 추월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보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서비스용 로봇 쪽에서 가장 많이 성장을 한 섹터가 의료용 로봇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소 로봇과 물류 로봇으로 이어지는데 결국에 삼성전자 쪽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FDA 쪽에서 인증 절차를 밟고 있는 웨어러블 로봇 잼스 같은 경우도 의료기기 쪽으로 의료용 로봇으로 지금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왜 지금 삼성전자가 이 웨어러블 로봇에다가 집중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웨어러블 로봇을 딱 차고 다리에다가 차고 보행을 보조를 해주는 건데 나이가 많으신 고령자 분들이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하체 재활에 대해서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러니까 뭐 대학병원 쪽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선제적으로 먼저 도입이 될 것이고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지금 서비스 로봇 정부 같은 경우는 508억 투자 들어가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 지금 인도로 못 다닌다라고 하는 이런 법 개정들이 정부 지원이 현재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국토부 쪽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뭐 자율주행이라던가 로봇 관련된 법 개정 뉴스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죠.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로봇 산업 경쟁력이 우리가 굉장히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필두로 전 세계 서비스 로봇 시장의 최강자가 될 수 있을 거다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싱가포르 쪽에서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고 있는 게 인구 1만 명당 로봇 활용도가 932대로 일본, 독일,
이후로 우리가 세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반도체, 스마트, 선박 등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봇 산업 역시 지금 이제 초기 단계만 한다라고 하더라도 3만 대에서 5만 대 정도 웨어러블 삼성 로봇 쪽에서 웨어러블 3만 대에서 5만 대 정도 초기 물량이 진행이 될 텐데 이 이후에 본격적으로 양산 절차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 해당 부분에 대한 제조업에 대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봇 산업에 있어서도 양산 메리트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대비해서 굉장히 압도적이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 산업 방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굉장히 급성장식입니다. 굉장히 더뎠었던 성장률이 지금 현재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30% 이상 고성장 사업으로 변했어요. 굉장히 지금 단기적으로만 놓고 보신다라고 했을 때 2년 안에 지금 타 산업 제품 제외,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이나 드론 이런 산업 쪽으로 같이 포함이 되는 해당 제외, 진짜 로봇으로만 보는 이 로봇 초기 단계 시장이 2년 내에 211조 원으로 2배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삼성, 현대 세계 최고의 양산 능력이 로봇에 도입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뭐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미국 현지에다가 파운더리 신규 공장,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전기차 공장, 그리고 이제 국내에다가 전기차 전용 공장, 그러니까 새로운 공장을 지금 도입을 하는 과정에서 스마트 팩토리가 필수적으로 도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 스마트 팩토리를 통한 이 제조 플랫폼 혁신, 그리고 이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을 하면서 지금 인건비라던가 아니면은 기타 비용 등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면서 로봇이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의 중심에 있어서 들어가고 있는 굉장히 초기 단계로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시점이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삼성전자가 이번에 25일에 그제였죠. 세계 최초로 3나노 반도체를 양산을 했습니다. 결국에 3나노 반도체는 고성능 PC라던가 고성능 모바일 CPU라고 하던가 서버 반도체라고 하던가 인공지능과 로봇이라는 가장 이제 높은 기술력을 요구를 하는 최첨단 쪽으로 이 3나노 반도체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세계 최초로 3나노 파운드리 반도체를 양산을 했다. 출하식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봇 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 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반도체 플러스 사업이다. 뭐냐? 최고의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는 최고의 기술 집약적인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로봇 사업을 확대를 한다라고 하면은 파운드리 점유율에 있어서 로봇 시장이라는 최대의 고객을 가져갈 수가 있는 잠재력이 지금 이제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인공지능, 자율주행, 5G 통신, 정밀 구동 등 로봇 산업은 나노 산업의 집약체입니다. 이 모든 부분에 최고의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다 들어가게 되면서 이 로봇이 지금 판매 활로가 이제 로봇 시장이 커 나가게 되면서 이 부분이 이제 뚫리겠죠, 판매 활로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겠다?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지금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까지 같이 이제 긍정적인 효과들을 벌일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8월달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 출시가 되고 나서 가정용, 상업용 로봇까지도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된다. 서비스 로봇 시장이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법정 출석이 한 2주 정도 지금 공백 기간이 생길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이제 법정 쪽에서 여름 휴정기가 떠납니다. 이제 판사님들이랑 직원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휴가를 떠나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여름 법정 휴정기 2주 동안에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뭐 재판들 지금 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시 때 작년 12월 같은 경우는 공판기일 변경을 했을 때 중동 출장을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다녀왔는데 다음 달 초에 지금 이 여름 휴정기가 겹치는 지금 다음 달 초에 썬밸리 컨퍼런스와 함께 대규모 이제 그 글로벌 IT 기업들의 수장들이 출동을 하는
구글 캠프가 이제 이탈리아 쪽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이 구글 캠프 참석이 굉장히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 구글 같은 경우는 구글 자체로도 이제 삼성전자 파운더리 쪽에 최대 고객이 되면서 구글의 지금 자율주행 자회사 웨이모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율주행 칩을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에서 생산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구글 캠프에서 인공지능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한 협력이 기대가 될 것이다. 특히나 2022년이 완성차 시장이 자율주행 시장, 그러니까 레벨 3로 들어가는 원년의 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반도체 칩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타이밍이 지금 현재 8월 달에 지금 다가오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재용 부회장이 다른 이제 썬밸리 컨퍼런스 미국 쪽에서 진행이 되는 썬밸리 컨퍼런스를 참여를 할 때마다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와줬어요. 2016년에 이제 재판 일정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이 이후로 몇 년 동안은 참석은 못하고 있는데 2002년 이후부터 10년 넘게 굉장히 꾸준히 아주 가장 중요한 출장 일정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를 항상 이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13년 당시 때 썬밸리 컨퍼런스 쪽에서 애플 CEO 팀 쿡을 만나가지고 미국 특허 소송 외에는 전부 다 다른 지역의 특허 소송을 철회를 합의를 했어요. 굉장히 이런 것들은 수장들이 딱 만나가지고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2015년 같은 경우는 썬밸리에서 IBM CEO를 만났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업체죠. 그래서 이쪽에 이듬해 파운드리 수주를 IBM 쪽에서 따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 얘기를 잘 해서 파운드리도 수주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IBM CEO가 이재용한테 AI 관련된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AI 개발업체 비브랩스를 인수를 하게 되는 이런 이제 빅 이벤트들이 발생을 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8월 지금 이제 광복절 특사 이재용 부회장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지금까지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제약으로서 해외 출장도 많이 못 가고, 이번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썬밸리 컨퍼런스 또 못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27일에 법무장관이 대통령에게 광복절 특사 보고하고 이제 검찰총장 인선 보고를 하려고 지금 이제 업무 보고 단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뭐 종교계나 경제계 쪽에서 굉장히 이제 특별사면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고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총수 리스크 때문에 지난 5년간의 빅 이벤트를 결단을 못 내렸어요. 뭐 NXP 인수합병이다라고 하던가 ARM 인수합병이다라고 하던가, 결국에 이 수백조 원짜리 대규모 그 이벤트 같은 경우는 오너가 딱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임원진들은 서로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하면서 결단을 못 내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17년 하만 인수를 이재용 부회장이 주도를 했는데, 이 하만 인수 이후에 M&A 성과가 굉장히 미비합니다.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로봇과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대형 인수 합병이 이번에 예고가 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물류 로봇 쪽으로 힘을 쓴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줬어요. 지금 어제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물류 로봇 인재로서 글로벌 10대 젊은 천재 과학자로 뽑힌 로봇 석학 데니송을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류 등 상업용 로봇이 2년 내 11조 규모로 성장을 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이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호텔, 병원, 레지던스, F&B가 이제 식음료 쪽이죠. 이쪽으로 지금 맞춤형 로봇 솔루션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로봇 시장은 지금 뭐다? 시작의 초기 단계다. 그렇기 때문에 호텔, 병원 다 뭐죠? 통제된 환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삼성전자 쪽이 웨어러블을 지금 이제 출시를 하는 것. 결국에 사람이 입고 사람이 CPU를 대신을 해서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이 로봇 시장 초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초기 시장을 이제 잘 판매량을 점진적으로 올려가고 그 이후에 조금씩 성장을 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과정에 있어서 혁신이 나올 수가 있게 되고요. LG전자가 지금 이제 CJ 대한통운 쪽과 물류 로봇 시장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어요. 대형 물류 거점 메가허브 곤지암이죠. 곤지암 이쪽에 지금 이제 LG전자의 클로이 캐리봇 등의 설치가 지금 들어갔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웨어러블 로봇 도입이 들어가고 있죠. 아주 지금 이제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인수를 하고 뭐 지금 이제 한국 공장에다가 웨어러블 도입을 해가지고 장시간 이제 근로자들이 팔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엄청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런 도움이 되는 웨어러블 로봇을 지금 공장에 도입을 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관절 웨어러블 로봇 그리고 이제 팔 그 로봇 이게 지금 1.6kg, 2.5kg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굉장히 경량으로 최대 150kg 무게를 지탱을 하면서 어깨 아픈 거라던가 아니면은 관절을 보호를 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지금 도입이 들어가고 현재 지금 이제 시범 운용이 진행이 되고 나서 이게 괜찮다, 진짜 효과가 있다, 업무 능률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또 많은 금액 투입을 해가지고 웨어러블 로봇을 미국 공장에도 넣고 한국 공장 여러 개에다가도 다 이제 도입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대기업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로봇 사업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 있어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수혜주로서 살펴보셔야 되는 거는 결국에 일단은 국내 공장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그러니까 로봇이 국내에서 양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출시를 앞둔 삼성 로봇 기대가 부풀고 있다. 협력사들이 삼성전자 핵심 협력사들에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로봇 생산을 할 때 핵심 협력사들에다가 반도체나 가전들 협력사들에다가 로봇 부품 조달과 OEM 위탁 생산을 지금 현재 검토를 했다라는 겁니다. OEM 같은 경우는 설계만 삼성전자가 하고 지금 이제 조립 같은 경우는 다른 협력사 업체들 중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카메라, 레이저 센서 등의 핵심 센서들이라던가 아니면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생산을 해서 넣겠죠. 아니면 이제 MLCC 이런 지금 이제 핵심 그 부품들이나 소재들 같은 경우는 국내 조달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거의 뭐 99.9%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화성이나 수원 등 핵심 R&D 센터가 인접이 되어 있는 이 구간에다가 양산 설비를 국내에다가 구축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양산 설비를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지금 이제 로봇 쪽 가전 협력사 쪽이 수혜주로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들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에브리 보십니다. 삼성전자 지금 이제 로봇 청소기 쪽에서 ODM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ODM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설계 그런 부품 조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에보리봇이 하고 삼성 이제 마크만 달고 삼성전자 브랜드로서 나가는 게 이제 ODM이다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로봇을 지금 생산을 하는 양산 설비가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삼성 쪽에서 설계를 들어가는 지금 가정용 로봇, 서빙 로봇 그리고 웨어러블 로봇들이 에브리봇에서 OEM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내 로봇 업체 같은 경우는 매출이나 실적이 나는 회사들이 전부 다 산업용 로봇, 공장에서 쓰이는 산업용 로봇들 위주예요. 그래서 지금 에브리봇은 서비스 로봇을 사업으로서 영위를 하고 있고 해당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삼성전자 다음으로 국내 점유율 큰 업체다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가전 쪽 상무 출신 부사장으로 이번에 영입을 하게 되면서 삼성전자 로봇에 대한 OEM 수에 지금 직접적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SPG입니다. 산업용 로봇 점유율 이 감속기 이쪽 점유율에 있어서 70% 업체입니다. 지금 세계 10대 감속기 업체로서 국내 로봇 감속기 점유율 70%를 차지를 하고 있는 독과점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지금 현재 공장이 100% 풀가동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나 현대차그룹 GE 글로벌 대기업들에게도 현재 지금 감속기를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019년 한일 무역 분쟁에 따라서 로봇 감속기가 일본 쪽이 거의 정밀 부분에서는 글로벌 1위니까 이쪽 같은 경우 이제 일본 쪽에서 다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수출 무역 분쟁이 진행되고 나가지고 국산화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제 국산화 수혜로서 공장이 풀가동이 들어가고 있고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양적 성장이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 20%, 영업이익 50% 성장이 기대가 되고 특히나 이 로봇 감속기는
로봇의 비용의 30%에서 40%를 차지를 하는 핵심적인 부품이에요. 관절마다 이 구동기. 그러면서 이제 몸통 안에서도 이제 구동기들이 전부 다 쓰이기 때문에 이 로봇용 감속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삼익 THK입니다. 자체 로봇을 개발하기도 했고 삼성 쪽과 로봇을 개발을 하는데 협력을 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지금 2006년부터 해가지고 삼성전자 7세대, 8세대 LCD 이송 로봇 제작에 참여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 내용들이 물류의 혁신을 일으키게 되면서 2010년에 협력사 품질혁신 우수상을 삼성전자로부터 수상을 한 지금 이제 협력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수원 쪽 R&D 센터 쪽에다가 지금 로봇 양산 시설을 구축을 한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삼익 THK 같은 경우 수원 캠퍼스 쪽에서 삼성전자 로봇 생산 프로젝트 그리고 OEM 협력을 진행을 했다라는 게 크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06년 이후로 18년 동안 삼성전자 로봇 개발 파트너로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기업이다.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인탑스가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잼스 지금 8월 FDA 인증 절차 밟고 있는 웨어러블 삼성의 웨어러블 잼스 위탁 제조를 지금 하고 있는 업체예요. 기존에 뭐 휴대폰 케이스라던가 냉장고 그 내외장재 이거를 지금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납품을 하는 회사인데 지금 잼스 제작 EMS 위탁 제조 방식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EMS는 부품 조달까지 위탁 제조 업체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다? 삼성전자의 로봇 생산 토탈 솔루션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업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탑스가 지금 이번에 미국 쪽에서 로봇 지금 이제 수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로봇 스타트업인 베어로보틱스 쪽에서 서빙 로봇을 생산을 하는데 이거를 지금 위탁 생산을 인탑스 쪽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삼성 쪽에서 로봇 쪽이 아마 OEM 쪽이나 아니면 EMS 쪽으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종목으로서 찝어드렸다 말씀을 드리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 하단에 좋아요 버튼 꼭 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구독 버튼 눌러주신다라고 하면은 급등 타이밍의 영상들 아주 빠르게 또 시청을 하실 수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당일 급등이 예상이 되는 종목이나 상한가가 예상이 되는 종목들 잡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강승주 전문가가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 주식 어플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 여러분들 휴대폰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아이폰 같은 경우도 지금 출시가 됐어요. 영상 하단에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여기 지금 이제 영상 설명 더보기를 누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링크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링크 삼성 핸드폰이다라고 하면 안드로이드 링크 이거 클릭하시면 되고 애플 아이폰이다라고 하면은 아래쪽 링크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꼭 100%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셔서 꼭꼭 도움들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내용으로서 삼성전자 로봇 450조 투자 직접적인 수혜 받을 수 있는 로봇 OEM 업체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당 종목들은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매출 발생이 아직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앞으로 미래 산업에 있어서 로봇 산업 왜 삼성전자가 로봇을 투자를 하는지 반도체 전기차 이후에 새로운 플랫폼이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로봇을 투자를 하는 이유들까지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래 산업을 이해를 하고 투자자 여러분들이 현 시점에서 공략하실 수 있는 섹터들 말씀을 드렸으니까 투자에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